원가 회계에 의. 지금 재무 관리 회계라고 그랬죠. 원가 회계에는 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원가 회계가 뭘까? 자, 상기업의 경영활동은, 자, 상기업. 상기업이 뭐예요? 도소매기업. 상기업의 경영활동은 일단 구매 과정을 거쳐서 판매 과정을 거쳐서 돈을 회수하게 되겠죠. 근데 제조기업이라면, 제조기업은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제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물건을 이렇게 판매하게 됩니다. 자, 상기업의 경우는 구매 과정에서 지불한 금액이 바로 원가입니다. 물건 사면서 돈 줬잖아. 그게 원가야. 예? 그러니까 그 돈 준 거에다가 어떤 이익을 붙여서 잘 팔기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팔려 나간 것은 매출 원가고 남아있는 것은 재고자산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한편 제조기업의 경우에는요. 원재료를 사다가 자기의 기술력을 투입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내다 팝니다. 때문에 제품의 원가 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원가, 즉 재고자산의 원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제품을 만드는데 이 제조 과정에서 소비된 원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집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즉 사온 원재료를 얼마를 투입해가지고 얼마의 제품이 만들어졌느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가 뭐냐. 이것을 집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기다가 이익을 붙여서 뭘 팔지. 자, 이와 같이 제조기업의 원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제품의 생산에 소비된 원가를 기록, 계산, 집계하는 절차를 원가회계라고 합니다. 원가회계. 뭘 알기 위해서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 원가를, 생산에 소비된 원가를 기록하고 계산하고 집계하는 분야를 원가회계라고 합니다. 그럼 관리회계는 뭐냐? 거기 써 있지만 뭐가 원가회계고 뭐가 관리회계냐라고 이렇게 딱 꼬집어서 구분하기가 요즘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원가회계고 이 다음부터 관리회계다. 뭐 주로 의사결정하는 거, 여기는 뭐 원가 계산하는 거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모호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원가회계는 제품의 생산에 소비된 원가를 기록, 계산, 집계하는 분야. 즉 여기 소비된 원가를 기록하고 계산하고 집계하는데 핵심을 두고 있는 반면에 관리회계는 이 집계된 원가 자료를 가지고 주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데 이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관리회계다라고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시중에는 책은 뭐 원가회계책, 뭐 관리회계책 다 붙어 있는 책 이런데 이것이 원가회계가 이것이 관리회계가라고 이렇게 쪼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계된 이걸 집계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원가회계.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 계획 수립하는 뭐 어떤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방법이, 강조하는 쪽이 관리회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원가회계의 목적 볼게요. 자, 원가회계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원가 정보를 준다. 자, 원가회계는 이제 목적이 뭐냐? 또 객관 잘 보이니까.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해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원가 정보.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이 원가회계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기록, 계산, 집계한다는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봤던 게 제조 원가 명세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만드는 거잖아. 예?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의 돈이 무엇에 얼마의 돈이 들었고 얼마의 돈이 들어서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냐를 알아내는 거잖아요. 예? 이 원가 명세서가. 그래서 만들어진 이 원가 명세서의 제조 원가 명세를 통해서 재무제표 작성할 때 원가 정보를 줘. 뭐 손익계산서에 제조 원가 재무상태표의 기말 재고가 얼마인지를 알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원가를 아니까 매출 원가를 알아낼 수도 있고 이런 정보를 주더라. 원가회계가.
그래서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원가 정보를 줍니다. 즉 매출원가가 얼마고 물건값을 알아야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알 거 아니에요. 물건값을 알아야 얼마가 남아있는지 알 거 아니야. 두 번째, 원가 통제에 원가를 통제하는데 필요한 원가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원가를 알아야 어느 부서에서 원가가 많이 발생하고 또 어느 분야는 원가가 좀 적게 발생해서 많이 발생하는 데는 통제를 시키고 잘 적당하게 발생하는 데는 뭐 계속 관리를 하고 이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일단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원가가 있어야 될 거니까. 세 번째, 경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줍니다. 경영자가 가격을 결정하거나 뭐 예산을 편성하는 등 다양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주더라. 이게 원가회계의 목적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주고요. 원가를 통제하는 데 관련된 원가 정보를 줍니다. 뭘 알아야 통제를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경영자의 의사결정, 뭐 가격 결정, 예산 편성 등의 영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요. 원가회계 정보 용도는 재무회계의 매출원가, 기말재고자산 평가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하기도 하고 관리회계 쪽에 원가 통제나 성과를 평가하거나 예상평가나 가격 결정을 해서 통제나 의사결정을 하는 정보에 이렇게 이용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개념적인 얘기. 이제 지금 여기 들었던 수업을 공부하실 때는요. 지금 얘기를 딱 듣고 이제 뒤에 객관식 문제가 있잖아요.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면 제가 한 얘기 중에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당장 모르죠. 제가 이제 뭐 중요하다고 얘기할 텐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못 맞추는 문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들으시면 되죠. 그 뒤에 객관식 문제는 풀이를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해설이 다 써있고 지금 과정을 다 들으면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일일이 다 풀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해설이 다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 말이 계시더라.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달아드리죠. 그런데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얘기인데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왜 답이 틀렸냐 이렇게 하시는 분 있는데요. 시험이라는 것이 말장난이 심하기 때문에 잘 읽어봐야 돼요. 증가인지 증감인지 이렇게. 그 질문의 대부분이 다 그거예요. 그게 어렵다고 생각됐으면 제가 해설에 다 달아놨겠죠. 근데 별거 아닌데 해설이 없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잘 보면 다 이미 설명했던 얘기예요. 착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시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 알 거니까 그리고 와서 못 푼 문제는 다시 한번 수업을 들으시고 원가에게는 반드시 끝장을 내야 됩니다. 점수를 제일 따기 좋은 데니까